제가 많이. 참이 먹으려고 가지랑 블루베리 저희 정원에서 가져왔는데 나눠주지. 아, 네. 아 드릴게요. 아, 네. 자, 오늘 찬이 지금 총 4번째 만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주차입니다. 지금 뭐 찬이는 저번 주랑은 그냥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죠? 네네. 특별하게 더 확 좋아지던가 이런 건 없고요.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약은 어른 용량의 절반을 지금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치료하면서 우리가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선입견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해 볼까요? 우리 할머니께서 가장 큰 이제 힘드시고 가장 큰 문제는 애 먹이는 거죠. 네. 네, 그래갖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먹이는 것 때문에 지금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힘드시고 막 그러죠. 아니 이게 먹는데 네. 자꾸 이렇게 간지럼증이 자꾸 이렇게 계속 네. 지속되니까 뭘 한 개를 이렇게 괜찮다고 먹였는데 한 개 다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죠. 이렇게 뭐 네. 어린이집 보냈을 때도 이렇게 뭐 미역을 먹었다고 저녁에 오면은 잘 때 한 번씩 자꾸 이렇게 깨고 간지러워하니까 혹시 이것 때문 아닌가 저것 때문 아닌가 계속 이제 먹는 거에 자꾸 초점이 둬서 자꾸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꾸. 맞습니다. 우선 저녁 6시 이후에 안 먹이시죠? 잘. 네. 치료를 할 때 가룡에 되게 중점을 많이 주셔야 돼요. 가룡. 언제 가려워하나? 가룡을 보게 되면은 그 아이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지금 이제 음식 걱정하셨는데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기 쪽 문제 아니면 피부 쪽 문제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 치료하는 초기에 네. 그 이제 약 먹기 전에 네. 이제 그 밥만 먹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가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셨죠. 네. 네. 혹시 밥을 원래 이제 지금 만약에 음식이 다른 거 들어갔을 경우에 자꾸 간지러운데 그때 밥만 2주 먹였을 때도 가려움증이 있는 거는 그거는 그 전에 혹시나 이렇게 또 뭐 먹어놓는 게 뭐 잘못됐는지 안 그러면 그 전에 약을 쓰는 게 사여서 밥만 먹인데도 간지러운 거니까 그건 왜 그런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밥이 문제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밥이 문제의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였냐면 초기에는 찬이가 피부가 너무 막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추우신다는 표현을 이제 쓰는데 추웠을 때 근육이 응축되는 거를 말하는데 사실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상인 거죠. 여하튼 피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숨을 못 쉬고 땀을 못 내보내고 하는 그런 상태를 지금 저는 피부가 막혀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피부가 막혀 있을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소화가 돼서 열이 조금이라도 나기만 하면 피부 쪽으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피부가 막혀있는 부위만 가렵던가 아니면 전체가 다 싹 올라오던가 이런 식인 거죠. 자극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전체가 싹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는 피부 전체에 자극이 되니까. 그리고 그냥 괜찮은 음식인데 이 피부가 막혀있을 때는 이 열 자체, 조금의 열도 바깥으로 못 내보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가 뭐를 먹었는데 가렵다. 이러면은 원인이 뭐죠? 뭘 먹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먹었기 때문에 가렵다라고 하면은 먹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괜찮은 음식, 여태껏 괜찮았던 음식을 먹었는데 그랬다라고 하면은 피부 쪽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서 가렵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진짜로 아이가 이번에 진짜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식 안 했고 그 다음에 자극적인 거 안 먹었고 여지껏 먹어서 검증돼서 괜찮은 것만 먹였는데 지워줄 거야? 검증된 것만 먹었는데 가려웠다 라고 하면은 피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피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조금 안 좋은 거를 먹은 거, 만약 내가 모르는 거를 먹었더니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가렵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면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한 1시간 이내에 좀 진정이 됐다 라고 하게 되면은 확실히 음식 때문에 문제인 거고 피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피부 쪽으로 열이 빠져나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음식 쪽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해서 음식을 그래서 가리는 것 때문에 너무 지금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우선 가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카레 같은 경우에 카레 같은 경우에 자극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처음에 괜찮았다가 며칠 뒤에 먹이더니 또 그랬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음식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컨디션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맨날 괜찮았던 음식인데 이랬어가 아니라 네, 어떤 음식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도 사과 하나 먹어서 요즘 계속 괜찮았는데 어느 날은 사과 반쪽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난리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갖고 카레 뭐 아까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괜찮을 때도 있겠지만 파프리카 기본적으로 고추기 때문에 네, 매콤한 맛이 밑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자극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은 최대한 조심하는데 지금 할머니가 하시는 거 이상으로 더 해줄 수는 없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생각도 많이 하시고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이 이상 더 잘할 수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약을 아침에 먹는 게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저녁에 먹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한 2시간 전에 먹으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기 전. 이게 소화기 쪽에 관계된 약이거든요. 네. 소화기 쪽에 관계된 약. 제가 그때 처방판에서 평이산이라고 하는 약인데 네. 이 소화기 쪽에 관계된 약을 수시로 먹이면 돼요. 그러면 소화기 쪽이 훨씬 편해지게 되면서 그런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가려움이나 이런 증상, 예민한 증상. 아까 30분 전이라고 하는 거는 예민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음식 자체에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완화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저녁에, 아까 그래 저녁에 애가 많이 안 긁히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요용이 되는지 잘 보세요. 자, 저녁에 아이가 자는데 6시 이후에 안 먹인다고 했잖아요. 네. 한 8시 정도나 9시 정도 자죠? 몇 시에 네. 자죠? 한 9시 정도 돼서 9시 정도 8시, 자죠? 9시. 네네. 네, 8시에 9시 사이에. 네. 자, 그러면 한 3시간 공복인데 이때 자다가 깰 때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네. 근데 혹시 중간중간에 애가 물을 많이 먹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면 이걸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밤에 잘 때 네. 열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6시에 안 먹고 요즘 음식도 되게 절제를 잘하고 네.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 밤에 열을 식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시키는데 아까 땀이 났는데 좀 더 시키셨잖아요. 오히려 땀이 나기 직전에 그만둬서 자연스럽게 땀이 날 정도로만 혹은 촉촉하게 날 정도로만 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양액 쪽으로 불편하되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걸 음이라고 친다면 그래서 아침에 가려운 거랑 저녁에 가려운 거랑은 되게 달라요. 아침에 가려운 거. 근데 기본적으로 뭘 먹어서 가려워요. 이런 것들은 피부도 막히고 소화기 안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가만히 있어도 가려울 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가려워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이것도 자고 있는데 그냥 가려워요. 뭐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아침에는 에너지가 막 분출하고 있는데 그게 나가지 못해서. 그러니까 아까 피부를 열어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피부 열어주고 이런 것들. 근데 저녁에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피부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 땀을 내게 하면 해결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녁에는 한의학 쪽으로 봤을 때 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의학 쪽으로는 부교감신경이고 그러면 열이 날 때 물이 있어요. 찬물로 해서 식혀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은 땀이 나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한의학에서는 저녁에는 그 한의학 쪽이 쪽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아수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지만 열을 식힐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땀입니다. 그래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물이 별로 없거든요, 몸에. 그래서 이 밤에 가려움이 심해지기 시작해요. 약간 건조해지면서. 저녁에 먹는 약 이걸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밤에 잘 때 아이가 많이 건조하다고 하면 바로 저녁약을 지금 2분의 1 봉지 먹고 있는데 그걸 한 봉지를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서 약을 늘리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 쪽 문제가 있으니까 마무리약이라고 하는 거를 수시로 먹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네네. 음식이 자꾸 이제 뭐라도 이렇게 반응이 온 느낌에 이제 자꾸 이렇게 간지러워하니까 네. 어른들도 그렇고 뭐 어디 안 좋다면 파프리카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좋다잖아 오이 뭐 이렇게 토마토 이런 거 이제 우주적으로 어디 좋다고 좋다잖아요. 그럼 애들도 같이 좋은 거 싶어서 아주 양념 안 있는 그런 거를 주고 싶어갖고 했는데 혹시나 또 자꾸 의심스러우니까 간지러워하니까 그래서 아까 여쭤봤는데 혹시나 또 김이 또 얘한테도 안 맞을 수 있지 않나 또 이렇게 네,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 자체에 대해서 아이가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굶길 수는 없잖아요. 네네. 이거는 음식, 그러니까 소화기 자체를 진정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치료 방식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조금 바꾸던가 양을 늘리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늘리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늘리는 거죠. 소화기 쪽이 진정이 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됩니다. 정신도 좀 사서줘요. 나물에 참기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게 또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마무리약을 수시로 먹여서 소화가 좀 진정이 되면 먹을 때 조금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뭘 먹어하고 간지럽잖아. 그럼 소화기고 그거는 한번 반봉지로 먹인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네, 맞아요. 괜찮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확하시.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가렵다 싶을 때는 마무리약을 먹이면은 네네. 한 30분 이내면 약도 흡수가 될 때 30분 정도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진정이 되기 시작해요. 소화기. 네. 무슨 말씀인지 네네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맞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소화가 먹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선생님 소화기 제일 마지막 마무리약은 그렇게 주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피부 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전염 같은 경우에는 전염약 선생님이 먹을 한 6-10일에 그걸 물을 식혀주는 채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열을 빠져나가기 안 되니까는 보일러에 물을 많이 채워놓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네네. 전염약을 한 봉지를 열려라. 예,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자동차로 치면은 밤에 냉각수가 돌려고 하는데 냉각수가 부족하니까 열이 나고 그러니까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냉각수를 채워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용약을. 저 찬이 그 병원 한번 피부과 한번 데려가셨다고요? 피부과가 지금 건강검진 때문에 네네네. 가야 돼서 네네. 가는데 이제 원래 모든 선생님이 보시고는 너무 이게 차라리 모르는 애였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는데 네네.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한다고 네. 한의원 갔다고 그렇게 많이 뭐라 하시더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독하였으면은 이렇게 안 놔두고 먹는 약도 있대요. 먹는 약을 치료해서 다른 말 안 하겠다고 그냥 이렇게 뭐라고 혼내고 혼나고 이렇게 이야기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선입견을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하셨고 해서 가려움을 없애려면 무조건 뭘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걸 하기 위해 치료하는 건데 그 선입견 그리고 따님 때 했던 노하우 쌓였던 노하우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애한테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차리 상태를 보게 되면은 피부가 엄청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밥만 먹어도 할 정도로 피부가 완전히 제 역할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동안 쌓인 거 더하기 잘못된 처치 같은 것들 100% 작용하거든요. 자연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근데 치료하기 위해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피부가 더 망가진 거거든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이게 왜 위험하냐면 지금 아찔하실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 무슨 말이냐면 그 상태로 30년이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숨을 못 쉬는데 그럼 오래도 안 돼요. 그게 점점 번져나가면서 나중에는 막 피나고 난리가 나는데 아무것도 못, 그때는 멘붕이기 때문에 뭐 땀을 낸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못 해요. 그다음부터 막 여기다가 막 입원해가지고 막 진정시키고 막 그 전체 막 미라처럼 감는 거 있잖아요. 진정시키게 그런 거 하고 하면서 아까 근데 그 의사분 말씀하셨는데 자기 조카라면 이렇게 나는 자기 아들이 있는데도 못 고치시는 분들 봤어요. 자기 피부과 의사인데. 근데 그분은 자기 아들이 피부과 그러니까 아토피에 걸려서 자기가 그걸 못 고치고 난 다음부터 아이들한테 절대 스테로이드를 안 써요. 그러면서 자연 치유하려고 엄청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는 부작용도 되게 심하고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요. 잠깐 먹었을 때는 뭐 상관없겠지만. 제가 산을 보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네. 선생님 만나기 전에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래도 치료하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크림 같은 경우에도 10몇만 원씩 그 약이 되게 비싸요. 저 약이 아니고 크림인데 이게 안 되니까 보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6만 얼마인가? 근데 양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걸 계속 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글루타셀 말고요. 하여튼 뭐가 있어요. 펩사이드. 펩사이드. 멍게 껍데기에서 뭐. 진해. 진해에서 뭐 뽑아냈다. 네,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피부가 그걸 해서 그거보다도 자체가 내가 지금하고 그때하고 느낀 게 뭐냐면 그때는 피부가 선생님 이게 연애 갖고 있잖아요. 네. 빨갛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연애 갖고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터질 것 같아. 피부가 자꾸 이렇게 뭐가 얇아지죠. 얇아져갖고 이 자체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엄마 이걸 해갖고 손도 대지 못하고 따가워서 이렇게 크림을 발라도 너무 따가워갖고 이렇게 이건 보습을 시켜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너무 따가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달리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모욕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끓고도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자체가 이게 느낌 자체가 이게 늘어날 것 같은 이제 그래도 이렇게 늘어날 것 같고 뭔가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늘어나지 이게 틀 같은 느낌이 안 나는데 그때는
빵빵하게 이렇게 얇아갖고 피부 자체가 얇아져갖고 보면요 걱정스러울 정도로 이게 터져가 피날 같은 느낌 들거든요. 이게 네네네. 지금은 그런 거는 그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항스타민이나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인데 아까 그 의사분들이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막 뭐 그런 뭐 양약 마시고 너는 뭐 한약이나 먹어라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쓸 때는 써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걸 장기적으로 쓰려는 아닌데 그거를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염증이 있었을 때 염증이 있으면 여기 이제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막 도로를 만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부풀어오고 더 가려운데 그거 자체를 그냥 차단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규 혈관 억제라고 하는데 신규 혈관이 막 생기는 걸 막아버려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그냥 일반적인 그 피부 쪽으로 가는 그런 혈관들도 차단이 돼버려가지고 충분한 영양이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오래 쓴 친구분들은 다 피부가 얇아지게 되면서 좀만 해도 막 찢어져요. 진짜 피부가 찢어져요. 그냥 제대로 치료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자신들이 모르는 어떠한 개념이 나오게 되면 예, 우선 예, 약간 무조건 아니다라고 시작하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애들 치료하는 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한 번 완치가 되면은 진짜 완치가 돼요. 거의 재활 안 해요. 그다음에 음식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정도까지 너무 잘하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 먹이고 하게 되면 진정되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그 가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는 어떤 음식인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그거 말고 그거는 한 달 뒤에 먹자 생각하고 넘기고 그다음에 평생 못 먹는 게 아니라 한 달 뒤에 한번 먹여보시고 괜찮으면 또 먹여도 되고요. 궁금한 건데 예. 달걀이나 뭐 이런 단백질도 네. 보통의 일반적인 아토피 환자들한테 좀 자극적이 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이랑 당분 얘기했잖아요. 네. 네. 달걀에도 충분한 지방이 들어있거든요. 그 특히 불파죠. 아니면 네네. 노인장에는 또 그 콜레스테롤 덩어리라는 얘기 계속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달걀 자체는 통합적으로 되게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과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과일, 그 다음에 생야채, 뭐 이런 것들이 가려워. 아, 자, 그리고 이제 그 얘기하려고 했구나. 네, 상태가 이제 소화기 상태가 좀 진정이 되면 아까 말했 지금 최고 위대감일 때라서 이거 넘어가서 좀 괜찮아지면은 그럼 이제 그 요오드 같은 거 먹게 되면은 또 더 빨리 좋아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토피나 이런 것들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 불균형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좋은 걸 넣는데 넣자마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먹는 것 자체에 예민한 친구들은 좋은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급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얘가 반응이 조금 달라진 게 안 들어가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고 이제 시원하다, 이 어른 애가 시원하다 하는 그 느낌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좀 달라진 거고. 네.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있어.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천하 인사드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 선생님 또 뭐 인사해요? 인사해야지.